안녕하세요. 요즘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게 진짜 정책인지 혼란스러우시죠? 기초연금이 오른다더니, 의료비 지원도 바뀐다고 하더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대거 발표되었어요. 기초연금 증액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한 해에 수백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 가짜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여러 번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검증된 정보만을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정부 정책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새롭게 시작될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들이 어르신들 가정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높으실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받고 계시죠? 그런데 부부 감액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혼자 사시면 최대 34만 원을 받으시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 각자 27만 원씩만 받게 되거든요. 20%나 줄어드는 거예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적게 받는 이 제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전기료, 가스료, 식비가 반으로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부분이 새 정부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있다고 해보죠. 현재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각자 27만 원씩 총 54만 원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각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한 달에 6만 원이 더 들어와요. 1년이면 무려 72만 원이 추가로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이상한 제도가 있었어요. 60세가 넘어서 일을 하시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월소득이 400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의 25%만큼 연금이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일을 해서 월 500만 원을 버신다고 해보죠. 4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100만 원이죠. 그럼 이 100만 원의 25%인 25만 원만큼 연금에서 깎는 거예요. 결국 연금을 75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었는데 연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도 크게 개선됩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연금 감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제는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지 않으니 한 달에 25만 원, 1년이면 300만 원을 고스란히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간병비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비가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래요. 간병인을 24시간 고용하면 하루에 15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죠. 그래서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가족이 간병비를 다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보험에서 지원해주면 가족들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미안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자니 돈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이런 걱정들을 덜어줄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준비됐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건데요.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집에서나 동네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낯선 병원이 아니라 평생 살던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예요. 치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평생 2개까지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2개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죠. 이 부분도 개선됩니다. 임플란트 보장 개수를 늘리거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또한 어르신 주치의 제도도 확대된다고 해요. 늘 같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죠.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분의 의사가 여러분을 쭉 담당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년 연장이에요.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죠. 이걸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래요. 60세에 퇴직하시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으세요? 65세부터죠. 그럼 그 사이 5년 동안은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 공백 기간을 없애려면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청년 고용 문제나 기업 부담 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선은 계속 고용 의무제라는 방식부터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60세가 넘어도 희망하시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예요. 자, 이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에요.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경로당은 물론이고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모든 노인 여가시설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급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건강 프로그램, 취미활동, 디지털 교육까지 함께 운영한다고 해요. 경로당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일석이조죠. 이제 일자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냐면 안전 통학 지킴이, 안심 귀가 도우미, 체육시설 관리 등이에요. 이런 일자리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소득도 보충하면서 동시에 사회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다음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소식이에요.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고정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5억 원 집으로 주택연금을 시작했는데 몇 년 후에 그 집값이 7억 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죠. 그래도 연금은 여전히 5억 원 기준으로만 받는 거예요. 집값은 올랐는데 연금은 그대로라니. 이제는 이 부분이 개선됩니다. 집값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거나 연금액을 연동하는 등 기존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주택연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집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획기적인 제도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재산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시죠? 통장 관리, 부동산 관리, 각종 서류 처리, 복잡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 공공신탁 제도가 새로 생긴다고 해요. 어떤 제도이냐면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르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연금 수입이나 신탁 수익을 매달 꼬박꼬박 지급해 드리고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자녀분들께 상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복잡한 재산 관리는 국가가 대신해 드리고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매달 일정한 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정책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비 부담 완화, 정년 연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급식 지원 확대, 노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주택연금 확대 개편, 그리고 고령자 재산관리 공공신탁 제도까지. 물론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각 정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작용 요건은 관련 기관에서 정확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관련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서비스 관련은 주민센터.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제가 가장 먼저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해두시면 새로운 정책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정책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가 가장 절실하신가요? 아니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서 사셨는데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반면에 정책은 좋지만 재원 마련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찬성하는 이유든 우려하는 부분이든 모든 의견을 소중히 듣고 다음 영상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가짜 정보나 부정확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상 어르신들이 그 정보를 믿고 신청하러 가보시면 내용이 다르다,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앞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만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전해드릴게요. 절대 가짜뉴스나 떠도는 소문 같은 출처가 없는 내용은 올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